자, 초반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후반부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가봅시다.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수열의 합이라는 이런 아이디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SN이라고 표현합니다. S는 당연히 영어로 그거 있잖아요. SUM이라고 하는 거. 그쵸? 더하기. 그 녀석의 약자, 그 녀석의 첫 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S의 의미가 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넓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문자 S를 쓴다라는 건 합 또는 넓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넓이 쓸 때도 S를 쓰기도 하고요. 합 계산할 때도 S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S의 그리스어인 시그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시그마를 아는 사람들은 느낄 거야. 시그마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어쨌든 아는 사람만 알아. 자, 이 SN, 그러니까 더하기예요, 더하기. 근데 여기 N의 의미가 뭐야? N번째 항까지의 더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그 녀석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2분의 N, 2A 플러스 N-1T 이 녀석 또는 2분의 N, A 플러스 N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이미 앞에서 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S1 이건 누굴까요? 첫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냥 A라고 쓰시면 돼요. 당연한 거잖아. 첫 번째 항까지 합 A. 이런 거 생각해볼까? S2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는 거죠. A1과 A2를 더하는 거예요. S3는 A1과 A2와 A3를 더하는 거죠. 뭐 이런 의미는 아시겠죠? 자, 제가 이런 행동을 한번 해봅니다. S3에서 S2를 뺐어요. 그럼 뭐 남죠? A3 하나 남겠죠. 그쵸? S3에서 S2를 빼면 A3 하나 남겠죠? 그러면 이걸 좀 확장해 볼까요? 제가 S10에서 S9를 뺐어요. 그러면 이거 뭐 남을까요? A10. 그렇죠. A10 남겠죠? 뭐 10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9번째까지 더한 거 앞부분을 쫙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면 A10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S99에서 S98을 뺐어. 그럼 찬주야, 뭐 남아요? A 99번째까지 합에서 98번째까지 합을 뺐어. 그럼 누가 남죠? 99. 그렇죠? 자, 그러면 S1000에서 S999를 뺐어요. 그럼 서진아 뭐 남아요? S1000. S1000. 네? 서진아? A1000이요. A1000. 우리 잠이 덜 깼어. 자, 1000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표현을 해보냐면, 자, S에서 저 SN에서 S에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 제가 여기 좀 전에 쓴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6가지의 합. 그걸 뺐어. 그럼 준이랑. 이렇게 빼면 A 몇 번째 항이 남을까? N번째. 그렇지. A N번째 항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이 AN을 무엇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일반항.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된 거야. SN과 SN-1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시험에서는 이거 무조건 활용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뭐 100% 수준이 아니고요. 지긋지긋하게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만 활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단원, 그 다음 단원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긋지긋하게 나올 거니까 이 표현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SN에서 바로 앞에 있는 6가지 합을 빼면 AN번째 항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AN번째 항, 만약에 문제가 구하래. 어떤 녀석을 구하래? A에서 뭐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근데 문제 줬어. S10가지의 합과 이게 100이래. 근데 S9까지 합은 95래. 그래 놓고 A10을 구하래. 그러면 준서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용준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세진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뭘 고민하십니까? 금방 내동 이설을 했는데 10번째까지 합에서 9번째까지 합을 빼면 10번째 항이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그쵸? 자, 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누가 나한테 10번째까지 이 녀석이 100이래. 8번째까지 더한 값이 뭐 예를 들어 80이래. 근데 문제에서 원해요. 자, A10과 A9를 더한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그럼 지우야, 얼마라고 대답해야 될까? 자, 10번째까지 합이 100이고요. 8번째까지 합이 80이래. 그런데 10번째와 9번째 항을 더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까? 20.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10번째까지 합은 A부터 시작해서 따따따따따 A8, A9까지, A10까지 더한 거고 S8까지 합은 A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어디? A8까지만 더한 거야. 이걸 뺐어. 그러면 이만큼 남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고민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다 더했어. 순차적으로 다 더했어. 그런데 딱 8번째까지 더한 걸 빼겠대. 그럼 우리는 2개 남았구나. 그들의 값을 가지고 문제를 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혹은 그들의 합 이런 식으로 구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이것이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 항 사이의 관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1은 S1이고요. 그 다음에 AN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SN에서 SN-을 뺍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N이 1이 돼버리면 S1에서 S0을 빼라는 건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는 게 한계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그래요? 자, 일단은 근데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좀 머리 굴리세요. 진짜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훅 지나가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아예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정신 차리시고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원래 표기상으로는 이런 표현 없어요. 근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임으로 사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S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봤어요. 원래 표기상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그마를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봤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아까 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1부터 10까지 합이 아까 얼마였죠? 50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20까지 합은 얼마였었죠? 55? 50이라네. 50이라고 하잖아. 55라고 했어, 준서야? 네. 녹화 됐다? 진짜요? 55라고 했어? 네. 내 귀가 이상해. 나 준서를 믿고 가는 거거든. 준서야, 1부터 20까지 합. 지우지 말걸. 빨리 기억해내. 아무나. 210. 자, 1부터 30까지 합. 465. 야, 좋아. 자, 1부터 40까지 합. 820. 아까 누가 810이라고 했었는데. 1부터 50까지 합. 1200. 75. 똑똑해. 좋아요. 딱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살짝 바꿔봅시다.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11부터 20까지 합으로 바꿔볼게요. 얼마일까요? 여기서 이거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자, 여기서 이거 빼봅시다. 얼마 나오죠? 155. 자, 그럼 이번에는 21부터 3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255. 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1부터 4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400은 아니고. 355. 그 다음에 41부터 5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450. 오, 느낌 왔네.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분명히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었어요. 그쵸? 등차 수열에서 10번째까지 합, 20번째까지 합, 30, 40, 50번째까지 합을 구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요 숫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뭐 얘는 뭐 155였다고. 얼마인데 이들 사이에서 어떤 특성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쪼갰냐면 처음에 있는 녀석이 10개니까 얘도 앞에 부분 딱 떼고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만 빼내 본 거야. 여기서도 앞에 부분 빼고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 여기서도 30까지 빼고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만 빼내 봤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의 개수가 10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얘는 등차 수열이었고요. 쭉 나열되는 숫자들인데 1부터 10, 11부터 20, 21, 30, 31, 40, 41, 50에서 제가 항의 개수를 딱딱딱 끊은 거야. 어떤 의미냐면 원래 1부터 여기 50까지의 합에서 여기 처음부터 제가 50까지 합에서 뚝뚝 끊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동일한 간격으로. 그렇죠? 하면 안 되죠. 1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1, 21, 31, 41 이런 식으로 끄는 거야. 10개씩.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간격이 똑같이,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합을 표현해 봤더니 55, 155, 255, 355, 455. 자,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태진아, 뭐죠? 이들이 어떤 뭘 가지고 있어요? 55. 그렇죠. 55를 가지고 있죠. 지우 눈에는 뭐가 보여? 이 숫자들 사이에 뭐가 보여? 55 알고. 치진아 뭐? 비율? 비율은 좀 그렇고 지금 우리 등차수라고 있으니까 차 그렇죠. 차가 얼마야? 100. 100. 100. 100. 자, 이런 느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요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열에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들의 합, 그쵸? 처음부터 몇 번째 한까지 합인 SN이 아니고요. 특정한 부분들이잖아요. 특정한 부분들. 그 특정한 이러한 부분들의 합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부분합의 범위가 일정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부분합들의 항의 개수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부분합들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예입니다. 다시 이런 아이들을 제가 일정한 간격으로 끊었어요. 여러분들 도움으로 딱 끊어놓고 그 아이들 항의 개수가 10개씩으로 끊어진 그 아이들을 쫙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일정한 간격들을 가지고 있죠?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는 공차라고 부릅니다. 얘하고 얘하고 얘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합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합들끼리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네요. 일정한 차이를.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새로운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푸셔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킬러를 풀 수 있어요. 풍무나 사우나 김포나 뭐 외고도 마찬가지고 이 등차 수열에서는 워낙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킬러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뒤에 수열의 합에서는 킬러가 나오는데 그 킬러가 등차 수열을 끼는데 그게 부분합을 끼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물론 이제 먼 날에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이건 기말고사 범위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이걸 굉장히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금 설명을 좀 해놨어요.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딱 요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수열의 합에서 일정한 간격을 가진 합들은 이들끼리 무엇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간격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센스를 한번 믿어볼게요. 지우야? 현지우가 마음의 준비를 할 거야. S 71부터 80번째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찬주 완전 매너 플레이. 보여? 잘 보라고 고개 이렇게 하고 있어. 찬주야. 와, 매너 플레이다. 매력 있는데? 755.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맞는데,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어? 100씩 증가하니까. 41부터 50까지가 455니까 51, 61, 71 세 번 건너뛰잖아. 그러니까 300이 증가해서 755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S 101부터 110까지 주원아 얼마예요? 1055. 그렇지. 1055. 막 가자. 자, S 201부터 210까지 서진아 2055.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이 부분합의 특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걸 고지고대로 계산하시려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S의 210에서 뭐 빼시면 돼요? S의 200을 빼시면 됩니다. 그쵸? 210은 여기까지인데 201부터 더하는 거니까 200까지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풀이는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계산하겠죠? 2분의 뭐 하고 n 하고 근데 n의 개수가 210이겠죠? 2분의 210 그리고 첫째 항 뭔지 몰라. 어쨌든 마지막 항 A 210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그리고 뺄 거야. 2분의 이번엔 200개죠. 첫 번째 항은 동일할 거고 그 다음에 A 200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이 계산을 하셔야 되고 자, 요거 쓰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간격 딱 빨리 체크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시간상에 아예 그냥 궤를 달리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n번째 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흘려들어요. 여기는 흘려드는 겁니다. 이게 n번째 항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시그마를 깔고 들어올 거예요. 아는 사람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간격을 설정해서 이 시그마를 가지고 그 항 넘버를 이제 매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규칙성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볼 사람들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다? 수열의 합에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부분합들은 그 부분합들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끼리는 무엇을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 요거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딱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딱 감사할 것 같아요. 더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지금은 과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살짝 돌아가 볼 건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개념 폭포 문제가 있어요.
개념 코코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저랑 같이 풀 거예요. 자, SN이 4N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의 N이 2의 N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부분합이 너무 강렬해서 다 까먹었을 것 같지만 일단 우리 아까 일반항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N에서 S의 N-1을 빼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게요. SN에서 S의 N-1을 빼래. SN은 4N이야. 그렇죠? 여기서 뺄 거야. S의 N-1을 빼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4. N이 있던 자리에 N일 때 N이었던 자리에 뭐 대입하시면 돼요? N-1 대입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Sn까지 합이 4n인데 Sn-1까지 합은 4n 자리에 n-1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4n 4n 플러스 4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좀 구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계산하시면 4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당황한다. 꼭 이런 거 나오고 선생님 n 없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이건 무슨 수열이냐면 좀 구려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이런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AN이 4 나와서 선생님 n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얘는 모든 항이 4인 거예요. 재미없어요. 자, 이쪽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A의 n을 구하기 위해서 S의 n에서 S의 n-를 뺄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2의 n의 제곱에서 마찬가지로 n 자리에 뭐 대입하시라고요? n-1 대입하시라고요. 그러면 2n 제곱은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서 남은 게 플러스 4n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습니다. 그쵸?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남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보충 설명 들어가는데 요것도 지금 당장은 까먹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 흘려드리셔도 됩니다. 자, 그냥 보충이니까 알고 쓰시면 좋고 뭐 아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단지 시간상의 문제니까. 자, 이 아이를 그대로 그냥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그냥 분배할 거예요. 그냥 분배하는 거에 별거 없습니다. 얘네 둘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an 곱하고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2분의 dn 제곱 곱하고 2로 나눌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d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저 전개한 것 뿐이에요. 2분의 2 an 곱할 거고요. 약분됐어요. 그 다음에 dn과 n을 곱해서 dn 제곱인데 2로 나눴어요.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dn인데 2로 나눴어요. 이렇게. 자, 이 아이를 n을 주인공으로 해서, 왜냐하면 항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열에서는. 그래서 이걸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2분의 d를 최고차항으로 가지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묶어서 a-2분의 d의 n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흘려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이 부분은. 하지만 듣기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아셔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걸 몇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요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보통 학교 시험 문제가 SN을 줍니다. 저렇게 쉬운 거 안 주고요. 보통 학교 시험 문제가 주는 스타일은 뭐 이런 거예요. 4n의 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난이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2차식인데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예요. 얘는 상수항이 없고 얘는 상수항이 있죠. 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네모칸을 친 저 두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부분은 여기 가운데를 신경 쓰지 마. 자, 볼게요. 우리가 수열의 합을 전개했을 때 나온 모양 중에서 여기를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2분의 D라고 써 있죠. D 우리 뭐라고 그러죠? 공차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2로 나눴죠? 그럼 바로 질문할게요. 이 녀석에서 AN이라는 녀석은 공차가 얼마예요? 2예요. 그쵸? 왜? 죄송해요. 8이에요. 8. 왜냐면 공차를 2로 나눈 값이 4거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의 일반항에서 제가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N을 표현하는 방법은 A 플러스 N-1D라는 표현 방법도 있고요. 이 아이를 AN 플러스 B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이 B의 역할이 D예요. 왜냐면 이거 전개하시면 DN 플러스 A-D거든요. 그래서 요 앞자리가 이제 보통 D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공차가 8이네 하고 8N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값들은 뭐 하시면 될까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습니다. S1이 A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걸 통해서 이제 계산해 내시면 되는데 여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만.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차예요.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요거 똑같죠? 얘도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A의 N은 8N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수열의 합은 원래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전개했을 때 여기 보세요. 상수항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원래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어야 합니다. 상수항이 생겼어요. 그쵸? 혹시 석호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상수항이 생겼다는 말의 의미가? 자, 저 상수항이 생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흘려 들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들이 쫙 있어요. 뭐 2, 4, 6, 8, 10, 12 이렇게 하는데 등차수열이잖아요. 근데 앞에 1이 있어요. 얘는 등차수열 아니죠. 이런 아이가 있으면 상수항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느냐에 초점 맞추시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데 SN이 나올 건데 그게 2차 시계 형태로 나와요. SN이 2차 시계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등차수열이거든요. 저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등차수열이네. 최고차항의 차수를 딱 보고 공차가 8이네 딱 체크하시면 돼요. 등차수열이네 공차가 8이네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상수항. 이것 때문에 보통 틀립니다. 아이들 흥분해. 등차수열이다. 공차가 8이다. 오예. 하고 우라락 가거든요. 근데 이대로 풀었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원래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상수항이 갑자기 생겼어. 이 이유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자, 원래 여기는 0의 자리야. 그쵸? 근데 0보다 얼마가 커요? 1이 크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얘는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냐면 원래 첫째 항보다 2가 큰 수가 첫째 항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갑자기 커져버린 겁니다. 원래대로 따졌으면 예를 들어서 8, 16, 24 이렇게 갔어야 될 녀석이 첫째 항에 10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합 자체가 이만큼 커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에 어떤 숫자가 딱 들어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거의 이거 나와요. 난이도가 낮으면 이거고 난이도가 높으면 이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 등차수열에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따라 구하면 안 된다고요. 이 아이는 첫째 항은 등차수열에서 배제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른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살짝 꼬이거든요. 물론 이 본격적인 얘기들은 이제 마풀에서 다룰 거야. 여기서는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알고는 계셔요. 저는 이거를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최소 5번 이상, 10번 가까이 계속 언급을 할 거거든요. 마지막에만 완벽하게 알면 되지만 일단은 앞으로 제가 언급할 부분들이니까 감안은 하고 계셔라 라는 부분.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기억해도 돼. 다 필요 없고. 2차식인데 첫째 항의 개수는 공차의 뭐다? 반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건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용준이가 피곤하네? 알겠어요. 자, 5분만 쉬었다 갈게요.